자, 식사했어요? 어렵나요? 작년하고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작년 문제를 안 풀어봐서. 아무튼 최대한 적은 문제에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다 보니 답이 보이는 문항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갈게요. 고등학교 문제였고요. 고등학교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고등학교 체육에 무엇을 쓰랍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갈 무엇을 쓰래요? 내용 요소를 쓰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바꿔 얘기하면 창의 인성 요소를 쓰세요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네요. 정답! 정답!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 정답부터 부르고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정답. 스포츠 생활. 세 번째 정답. 연계성. 이제는 명확하게 아시네요. 네. 무슨 차원이에요? 그래서 무슨성이라고 써도 돼요. 이라고 쓰셔도 되겠네요. 됐나요? 1번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 표딱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문제를 출제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체육의 도전활동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네, 그냥 단순 암기하는 문제. 됐나요? 네, 그냥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무슨 교과? 무슨 과목? 스포츠 생활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지문 보시면 참여를 생활화함으로써 평생 체육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교과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지문도 똑같네요.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포츠의 역할, 가치를 이해하고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을 습득하며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심도인지 정의가 다 포함되고 있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비평적인 안목 있습니까? 찾았어요? 네, 나아가 실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과 연계하여 스포츠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다음 말 학교 이외의 곳에서도 스포츠를 생활화할 수 있는 데 돕는 과목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스포츠 생활이라는 과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 편제로 얘기하면 무슨 탐구? 무슨 과목?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 중리학 다음에 되어 있죠. 이 교사가 학생들이 언제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학교 때라고 되어 있어요. 중학교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공한 질문지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 과목은 무슨 과목이에요? 말 그대로 고등학교 과목인 거니까 무슨 과목과 분명히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체육과 관계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진단평가 하듯이 사전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 세 가지로. 찾으셨습니까? 네.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참여했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세 번째, 참여한 경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찾았습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평가의 의미인 거예요? 진단평가의 의미인 거죠. 됐나요? 네. 됐어요. 이걸 통해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스포츠 생활 과목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떠한 관계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네요.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 제시된 질문에 뭐 하며? 답하며 스포츠의 의미, 역할, 특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찾았어요? 네. 찾았습니까? 그 다음 말. 이를 통해 이 영역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제도화된 스포츠의 의미를 이해하고 특성,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스포츠를 어떻게 이해한다? 보다? 어떻게 이해한대요? 폭넓게 이해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찾으셨어요? 네. 그래서 무슨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계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거 있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있었습니까? 이건 무슨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찾으셨나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얘는 당연히 무슨 교육의 내용? 기초적인 내용 또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쪽으로 가면 보다 어떤 내용? 심화적인 내용. 이렇게 가는 건 기본적인 포맷이네요.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든지 관계없이. 찾았습니까? 그런데 얘의 중영역을 찾아야겠네요. 우리가 흔히 죄송합니다. 대영역을 찾아야겠네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건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얘는 똑같네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무슨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거기에 제시된 것처럼 교육내용 조직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말씀드렸듯이 이거부터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네요. 교육내용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과 다른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느 게 더 큰 개념? 교육내용이 훨씬 더 큰 개념. 그거를 무엇 했대요? 조직하는 무엇을 쓰랍니까? 원리를 쓰세요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대영역의 내용과 뭐 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무슨성을 띌 수밖에 없고요. 얘는 계열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개 있어요. 얘는 얘랑 관계성은 있긴 하지만 중영역이 다 뭐 합니까? 서로 같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무슨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을 띌 수밖에 없는 거네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게 7차에서 2007 넘어갈 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2007년 개정 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네요. 교육 내용에 대한 무슨성을 강화하세요. 연계성을 강화합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면 7차에서는 문제점이 뭐였다는 거예요? 무슨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연계성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중학교 체육과 고등학교 체육인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은 뭐였어요? 같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게 몇 차였냐면 7차였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립성으로 좀 띱시다 라고 표현을 했던 거라고. 찾으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문제를 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계성이란 무슨 차원의 연계성? 종적 차원의 연계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무슨 성이라고 써도 관계없어요? 계속성이라고 써도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찾으셨나요? 없으신 분들은 이거 찍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얘가 수평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얘는 수직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수평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관계가 서로 뭐하다? 난이도가 서로 어떻다? 똑같다라는 취지인 거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수직이라는 얘기는 난이도가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열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연계성은 모두 다 무슨 조직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직적인 조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에서 심화로 가는 그 기본 포맷은 뭐 한 거예요? 서로 같은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계열성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한 내용에서 보다 복잡한 내용으로 순서를 결정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계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제시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과정의 여러 측면들 간의 상호관계의 차원에서 연계를 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전에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의 관계에 대해서 조직을 하는 걸 바로 수직적 연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먼저 배우는 거고 이게 나중에 배우는 꼴이니까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학교 체육과 여기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 체육은 계열적으로 내용이 조직이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세 개의 과목은 연계적으로 연계성을 띠면서 내용을 조직하고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여러 번 많이 떠들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벌써 제가 이 얘기를요 한 3년 4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뭐라고 쓰셨냐면 전부 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다 계열성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문제를 내면 선생님들이 다 이제 이해하신다고요. 다 정확하게 다 쓰고 계신다고요. Anyway. 2번. 이 문제를 내면 마음이 늘 안 좋습니다. Anyway. 똑같이 내용 요소를 쓰라고 하는 거고요. 안전과 관련돼 있어서
그래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문제를 좀 출제하게 됐습니다. 정답 보기 1의 정답은 의사 결정력. 2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사 결정력. 그 다음에요. 2번은 무엇입니까? 습관화하는 거. 습관화하는 거. 빠른 상황 판단을 의미하는 거네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사례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례고, 이거는 의사결정 능력이 늦어서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왔던 거고, 이거는 그나마 좀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의미했던 거고.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어요? 네. 저런 내용들이 왜 빠지지 않고 계속 들어올까 잘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심폐소생술이랑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황극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왜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상황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하고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을 시연한 다음 평가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황에 그 두 가지를 뭐 하려고요? 습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연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개최하였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은 문제 푸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됐나요? 네. 없는데 왜 놓니?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요. 별도로 안 찾아보실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교과서 그렇게 사라고 해도 안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보시라고. 교과서 안 보셔도 되니까. 찾았습니까? 네. 저도 짧게 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3번 할 얘기 되게 많죠? 3번.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정답? 무슨 역량? 공동체 역량.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역량?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역량.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에 나와 있는 건 자기관리 역량. 무슨 영역입니까? 무슨 영역이에요 지금? 무슨 형 경쟁 단원이라고 표현했어요? 배구형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나요?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 교과에 대한 핵심 역량은 일반 역량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6가지 중에 무엇만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랑 관계가 많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찾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왜 얘기했냐면 우리 교재에는 이게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사소통.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소통, 그 다음에요 공동체, 그 다음에요 창의적인 사고.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어디에 있는 내용이었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슨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무슨 역량과? 우리 교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량과 일반 역량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역량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치 이 글을 보면 교과의 역량이라고 해서 우리 총 4개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걸 보니까 요거하고도 또 다르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6개 중에 몇 개랑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3개가 영향이 죄송해요. 3개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것도 3개가 요것도 3개, 3개, 3개 지금 다 3개씩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가 어느 영역에 초점을 더 두느냐에 따라 이 일반적인 영역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변경 가능한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찾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단순하게 기출처럼 이거의 영향이 뭡니까? 이거의 영향이 뭡니까? 이거의 영향이 뭡니까?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어떠한 영향, 즉 핵심 영향을 주고 이 영향과 관계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훨씬 더 타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이거는 잘못된 예시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현직 교사들한테 뭐죠? 연수받았던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냥 예시를 들어놓은 거지 이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란 뜻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요. 핵심에 대한 개념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됐나요? 무슨 영역이니까? 무슨 영역이니까요? 경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리을은 무엇? 상황 판단. 미음은 무엇? 경쟁, 협동, 수행. 상황 판단, 경쟁, 협동, 수행. 됐나요? 됐습니까? 중요한 말은 넘기지 마시고요. 표딱지에 보시면 첫 번째 당구장 표시 가시면 경쟁 영역의 학습을 통해 주요 단어의 개념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한대요? 언더라인, 스스로 평가한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평가 기준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그 우수 항목 수에 따라 우수 항목이 3개면 요렇게, 2개면 요렇게, 1개면 요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3개 이상이면 요렇게 되어 있네요. 경기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태도가 아주 출중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개는 경기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설명을 하는 거고요. 1개면 태도가 그런 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어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 취, 수, 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성취 수준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에요? 경기를 수행하는 능력. 됐습니까? 그걸 유지하고 증진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게 3개 이상이냐, 2개냐, 1개냐에 따라 성취 수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았습니까? 4번. 4번은 오답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요. 4번은 오답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4번의 정답? 네? 네? 핵심 역량, 역량 함량, 역량 함량. 개념이 뭐죠? 2007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007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치라고 표현했네요. 그럼 그 가치는 뭐였죠? 무슨 활동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요걸 의미했었네요. 더 쉽게 말하면 무슨 영역과 무슨 영역을 한꺼번에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해 놓은 걸 우리는 가치라고 표현해 드렸었네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어요? 2009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네요. 찾았습니까? 네. 2015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네요. 핵심 역량을 지향한다는 얘기는 무슨 활동을 통해서? 한 개의 신체 활동을 통해서 무슨 영역과? 이런 영역과 이런 영역과 이런 영역을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되겠네요. 그게 교수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거니까.
충분히 전인으로 쓰신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뭐 맞춤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통합 뭐 이런 걸로 쓰셨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전인 이런 걸로 쓰셨다면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찾았습니까? 교수학습 방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인은 어떤 측면이에요? 몇 개의 신체 활동을 한 개의 신체 활동을 무슨 경험과 직접적인 체험과 그 다음에 무슨 체험으로 간접 체험으로 해야지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무엇을 육성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 전인을 육성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전인을 육성하는 건 맞아요. 당연하겠죠. 왜요? 당연히 역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영역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심도인지 정의적인 영역을 다 가르쳐야 하는 거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기에 보시면 내용 요소 있나요? 그래서 일부러 내용 요소를 좀 크게 해놨는데 안 보이셨나요? 죄송합니다. 역사와 특성, 인내심, 경기 방법과 전략, 경기 기능과 과학적인 원리 찾으셨나요? 그래서 우리 기출에는 경기 기능과 과학적인 원리가 죄송합니다. 3차 시에 나와 있는 경기 방법과 전략이 블랭크로 뚫어서 나왔었네요. 찾았습니까?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그냥 그거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어떠한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기록형 아니에요? 도전 아닙니까? 그럼 무슨 능력?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체 순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도 가르쳐야 하고요. 이렇게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요. 이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네요. 찾으셨나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투 지성이 등장하네요. 지성이. 와우. 박지성. 얘는 명확하게 맞추셨죠? 정답? 전과외 체육활동과 연계한 교수학습. 찾으셨습니까? 명확하게 줬죠? 이 정도면 됐죠? 이런 문장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쵸? 네. 거기 아들놈이나 딸애가 와갖고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와갖고 핸드폰 만지고 컴퓨터 만지고 이거 뽑아줘 저거 뽑아줘 이러면 짜증이 난다고요. 그쵸? 딱지 만들어 달래요 저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친구들 딱지치기 하는데 옆에서 구경만 했대요. 제가 안 만들어줘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잠깐 기다려. 그리고 안 만들어줬습니다.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배워야죠. 아닙니까? 자, 일단 이거부터 찍으세요. 죄송합니다만. 불을 켜드릴까요? 더 안 보입니까? 가도 돼요? 가도 되겠습니까? 정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기억은 무엇? 기억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니은은 평가준거 성취기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도 제시했다시피 여기 읽어보시면 그런 말 등장하잖아요. 왜 이걸 구분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2015 교육과정을 보니까 이런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항목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항목과 무슨 항목에서 쓰고 있냐면 니용항과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평가항에서 쓰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쓰는 거랑 여기에서 쓰는 거랑 성취 기준이 같은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육과정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항에 있다고 했으니까 내용항에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냥 무엇이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용항이에요. 내용적인 성취 기준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 글로 죄송해요. 요 글로 설명을 해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업 활동에 무엇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 수업 활동이라고 하는 건 내용이란 뜻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 학습을 통하여 성취해야 될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용과 능력 찾았어요? 네, 을 진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건 누가 보여주어야 할 능력은 맞아요? 학습자가 보여주어야 할 능력은 맞다고요. 근데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까?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용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설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찾으셨나요? 말 그대로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얼마나 학습자들이 할 수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중요한 말은 요 활동이에요. 평가 활동에서 무엇이 되는 기준? 판단이 되는 기준. 따라서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즉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설명하듯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수업 활동. 얘는 무슨 활동? 평가 활동. 그게 역할이에요. 역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글을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쭈루룩 기술을 해놨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한교사 있죠?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나요? 내용항 그 다음에요 평가항에 성취기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성취기준이란 용어가 어떠한 문서체제 항목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 현직 교사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항에 있는 성취기준을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항에 있는 걸 우리 평가준거 성취기준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찾았습니까? 네. 찾았어요? 따라서 기억 첫째 국가 수준에서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 이를 통해 학습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기능, 수업 후에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할 또는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결과 중심의 도달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았나요? 네. 찾았어요. 중요한 건 무엇의 기준이 된다고요? 무슨 활동의? 수업 활동의 기준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평가 준거 관련되어 있는 성취 기준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됐어요? 네.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네, 그냥 그래서 성취 기준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있어서 이걸 좀 구분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됐고요. 이게 2015 나오기 전, 즉 다시 말하면 공청회 자료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제가 옮긴 거예요. 근데 우리 문서나 어떤 거에는 이런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딸랑 항목으로 그냥 제시만 해놨을 뿐인 거지. 찾으셨습니까? 네. 따라서 여기에 즉 내용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취 기준과 평가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취 기준은 뭐하지 않다? 같지 않다는 걸 제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어요? 하나만 더 갈게요. 되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평가의 기준과 영역별 성취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두 개로 쪼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가 항목에 있는 거 있죠. 금방 우리 했던 평가 항목에 있었던 거 있죠.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무엇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취 기준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래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같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쵸? 같지 않다라는 거 충분히 그쵸?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그냥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요거하고 요거는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중요한 건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누가 보여줘야 할 거? 학습자.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또는 학습이 끝난 다음에 보여줘야 할 능력인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수업과. 여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 그게 메인이에요. 그게 메인이라고요. 성취 기준이라는 단어는 7차부터 계속 등장했던 단어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려온 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하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나요? 네. 6번. 지긋지긋하죠, 이제 6번. 그쵸? 모의고사에서도 냈는데 또 냈니? 네. 이거는 사례가 다른 학교 거예요. 모의고사 때는 A라는 학교였다고 하면 얘는 B라는 학교입니다. 자꾸 저한테 계속 이런 자료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Anyway.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유학기 활동, 예술체육 활동 중에 체육 활동에 편성 운영된 시간 확보 두 가지 방법을 각각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감사합니다. 요거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창체 동아리 학습클 있어요? 왜? 활용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죠. 어디와 어디에서밖에 못 갖고 와요? 어디와 어디에서밖에 못 갖고 옵니까? 교과와 어디에서요? 창체에서밖에 가져올 수 없죠. 됐나요? 됐습니까? 근데 요게 조금 헷갈리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에서 갖고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제시해 드렸다시피 예술체육 교과 오른쪽 보기 2번 있습니까? 보기 2번의 첫 번째 당구장 표시. 예술체육 교과는 자유학기 활동에 예술체육 활동으로만 편성 운영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나요? 네. 따라서 자유학기 활동에 예술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교과에서? 체육교과에서 몇 시간을 감축해야 돼요? 하나 또는 두 개. 그래서 조건부가 하나 더 붙네요. 몇 시간 이상 초과할 수 없다? 34시간 초과해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찾으셨나요? 이런 조건부들만 잘 따지시면 충분히 맞춰낼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서 얘기하네요. 편성 시수가 몇 개? 3개. 그래서 교과 및 창체 활동 시간이 몇 개? 2개.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몇 개 했던 겁니까? 하나 했네요. 찾으셨나요? 나머지 교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는 거니까? 예술교과라고 하는 음악과 미술이 있습니까? 있어요? 찾으셨나요? 얘 2개, 1개 편성되어 있는데 몇 개 마이너스 했던 거예요? 하나하나 마이너스 했네요. 그러면 음악만 하나 살아있고 나머지 미술은 없는 거네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 2에 조건부를 하나 더 드렸죠. 자유학기 활동의 예술체육 활동의 시간 편성 운영은 균형성에 근거하여 주당 수업 시간을 2시간씩으로 편성 운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총 4시간 편성되어 있는 거니까 예술체육 활동이 총 4시간 편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예술 활동 몇 개? 2시간. 체육 활동 몇 개? 2시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명확하게 떨어지네요. 어디에서 갖고 왔어요? 교과에서만 갖고 왔네요. 왜요? 음악 하나, 미술 하나 가져왔으니까.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그러면 예술활동, 즉 자유학기 활동의 예술활동이라고 하는 건 무슨 교과에서만, 즉 이 방법만 사용했네요. 기존에 있는 교과활동에서 시간을 뭐 해서? 감축해서 시간을 편성하고 있네요. 주당 몇 시간 편성한 꼴? 2시간. 찾았습니까? 우리 지금 2시간 편성이 되어 있는데 1시간 해야 하는 거네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 1시간은 어디에서 갖고 왔고요? 교과에서 하나 갖고 왔고요. 요 1시간은 어디에서 갖고 온 거예요? 창체에서 하나 갖고 왔네요. 근데 확인해야 될게요. 무슨 활동인 거니까? 학스크롤 활동인 거니까. 얘는 감축했대요? 감축하지 않았대요? 갖고 오지 않았대요. 여기에서는. 그럼 반드시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여기에서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됐나요? 네. 됐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보기 2에 제시된 자유학기 활동의 편성 운영의 문제점을 보기 1에 근거하여 설명하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네요. 뭐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네? 무슨 활동? 감사합니다. 몇 시간 이수한 꼴이에요? 9시간 이수한 꼴이네요. 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어요? 네. 그래서 몇 시간 편성하게 되었다? 9시간 편성하게 되었다. 앞에서는 몇 시간 마이너스였습니까? 10시간 마이너스였네요. 그럼 이 마이너스 10개가 어디에서 왔는지 잘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8개는 어디에서 왔고요? 교과에서 왔고요. 2개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체에서 왔네요. 그래서 명확하게 10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10개를 뺐으면 몇 개를 써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10개를 써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몇 개밖에 안 썼으니까 9개밖에 쓰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되면 한 학기를 이수하고 나면 총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170개를 이수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몇 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17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몇 개입니까? 153? 맞아요? 153시간을 이수하는 꼴이 되겠네요. 따라서 한 학기를 이수했을 때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170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주당 1시간이 적은 거니까 토탈하면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3시간밖에 안 되는 꼴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도 어긋나고요. 여기에도 어긋나는 거네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문제는 언더라인을 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는 관련성이 되게 높네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답은 무엇? 정답은 무엇? 이런 거 쓰실 때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하지만 세 개 무엇은 다 같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적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얘의 목적은 무엇? 얘의 목적은 인성. 그래서 요거는 다시 몇 가지로 쪼개집니까? 세 가지의 활동으로 쪼개져요. 무슨 활동이면서? 창체 활동이면서. 무슨 활동이면서? 동아리 활동이면서. 무슨 활동?
이런 성격도 띠고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무엇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 그 다음에 얘는요 무슨 심? 말 그대로 요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무엇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학스클에 나와 있는 성격은 몇 가지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찾으셨나요? 얘의 목적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인을 육성해야 되는 거고 얘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요거 있어야 되는 거고. 됐나요? 똑같은 신체 활동을 하더라도 무엇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신체 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된다? 같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찾으셨나요? 찾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요. 7번. 7번은 문제 유형이 되게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이에요. 그쵸? 와, 이 문제 내고 박수 쳤는데 혼자. 자, 식이순으로 쓰래요. 정답. 얘는 몇 차? 얘는 몇 년도? 2009. 얘는 2015. 얘는 7차. 찾았습니까? 그럼 얘부터 가면 목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 무슨 목표와 총괄 목표와 무슨 목표? 하위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총괄과 하위만 쓸게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총괄과 하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찾았습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얘였네요. 7차 교육과정의 하위 목표가 어떻게 진술되어 있었습니까? 학습 영역별로 구분되어서 진술되고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였냐면 일원화였어요. 어디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일원화였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뭐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 체계를 구성했던 거예요? 어떠한 목표로 진술하고 있었습니까? 구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몇 가지로 쪼갰던 겁니까? 5가지로 쪼갰던 거죠. 건강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여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요 건강을 다시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술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됐나요? 됐습니까? 여기도 똑같네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무엇이랑 달라요? 여기 하위 목표 있습니까? 찾았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무엇과 무엇을 구분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분했는데 여기서는 무슨 목표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중등학교.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여기는 지금 몇 년도 교육과정이래요? 2009. 그럼 2007과 똑같아요.
요 하위 있어요? 똑같네요. 무엇과 무엇은 달라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같지 않아요. 근데 똑같이 무엇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걸 다시 몇 가지로 쪼개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마찬가지 진술하고 있는 거네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네요. 다른 관점이지만. 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신차활동 가치에 감사합니다. 얘는 신차활동 가치에.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 보면, 무슨 목표를 확인하면, 하위 목표를 확인하면 무슨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찾았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얘네요. 2015. 찾았습니까?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2011년도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똑같네요. 얘도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얘도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위 목표 무엇별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학교 급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학교 급별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니까 말을 다시 쓰면 그래서 우리 이걸 무슨 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이게 2015의 특징이네요. 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무슨 성을 추구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에 못 낸다고요. 그냥 블랭크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식으로밖에 문제를 못 낸다고요. 그냥 가는 거죠. 마찬가지 얘 마찬가지 신차활동 가치의 무슨 교육? 기초. 얘는 신차활동 가치의 무슨 교육? 그래서 무슨 성? 근데 어디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위 목표는 똑같은데 어떻게 계열성을 추구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총괄 목표와 하위 목표 밑에 그냥 단 몇 줄로 두세 줄로 그냥 초등학교는 이렇게 중등학교는 이렇게 중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글로만 제시했지 목표가 뭐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하지만 무슨 성을 띄고 있는 건 맞아요? 계열성을 띄어야 하는 건 맞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의 교과서랑 중학교의 교과서를 확인하면 똑같은 체조를 하더라도 또는 똑같은 뭐 야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목표가 뭐 할 거예요? 같지 않을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딸내미가 3학년이라 아직 교과서가 3학년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갖고 와라고 해서 보면 체육책을 보면 여지없이 똑같아요. 네. 불쌍해요 걔는. 학교에다가 사물함에다가 책을 놔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놔둬서. anyway 가도 돼요?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명확하게 순서를 제시했고요. 가에서 라고 되어 있네요. 시기별 하위 목표 진술 방식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나요? 언더라인. 지금 제가 이렇게 총괄 하위, 총괄 하위, 총괄 하위로 구분한 건 뭡니까? 다시요. 총괄 하위, 총괄 하위, 총괄 하위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목표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지 목표의 진술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표의 구조 체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그 진술 방식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하위 목표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는 어떻게 진술하는 거예요? 통합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뭐별로 진술하고 있습니까? 학습 영역별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게 진술 방식의 특징인 거네요. 얘는 2009와 2015는 하위 목표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해, 수행, 감상으로 진술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통합 포괄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는 거고, A와 B는 찾았습니까? C는 뭐별로 진술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학습 영역별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라고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확인하니까 무슨 영역이에요? 심동, 얘는요 인지, 얘는요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꼴이네요. 찾으셨습니까? 잘 확인하세요. 2010년도 기출 교원대 박종률 교수님이 내신,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가도 돼요? 그래서 진술 방식이 다른 한 시기를 찾아 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까? A, B, C 중에 그럼 뭐예요? C가 되겠네요. C만 무엇별로 진술했으니까, 학습 영역별로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요. 나의 시기별 체육과 목표에 대한 교육 실습생들의 답변 중에 잘못된 거 한 가지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답이 찾았네요. 누굽니까? 주연이네요. 주연이. 하위 목표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했다는 게 아니라 일원화했습니다 라고 제시했겠네요.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네. 애프터스쿨의 주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밤 매일 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목표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표 진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10년도 문제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기출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가도 돼요? 가도 되겠습니까? 8번 괄호 안의 기억과 괄호 안에 니은에 들어갈 평가 도구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에 들어갈 명칭은 무엇입니까? 네? GPAI를 쓰시면 되겠네요. 즉 경기, 수행, 능력, 평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GPAI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경기, 수행, 능력, 평가, 도구 이렇게 쓰셔도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무엇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야지. 무슨 움직임과?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술적인 움직임,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 무엇하기? 무엇하기?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건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의 움직임? 공을 가지고 있을 때의 움직임. 의미하지만 보조하기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의미하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보조하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GPAI를 어디밖에 못 쓰고 있어요? 항상 어디밖에 못 쓰고 있어요? 무슨 게임밖에? 영역형 경쟁에서밖에 못 쓰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집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어요. 자, 그 다음 표 2. 니은에 들어갈 도구의 명칭을 쓰래요. 니은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뭐 합니까? 흥민이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 많이 해주고 있죠.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는 무엇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됐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트폴리오.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 아까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관찰 됐나요? 됐어요.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표 3 평가 도구 있습니까? 평가 도구 있어요? 네, 페어플레이 행동지표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더라인. 가도 돼요? 자, 그러면 표 1에 기억과 표 2에 들어갈 알맞은 도구의 명칭을 썼죠? 그쵸? 그럼 세 번째 걸로 내려갑시다. 표 1, 표 3 평가 도구로 활용하여 함교사가 평가하고자 하는 차원을, 평가의 차원 또는 내용을 2015 평가의 방향에 근거하여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평가의 방향이래요. 방향. 네?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럼 다양성도 여러 가지인 거죠? 무엇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유추하기가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무엇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 중심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고 전술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 전술을 실제 게임에 뭐 하는 능력? 적용하는 능력을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평가하고 싶었던 거고요. 표 2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학생이 얘를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찰해주고 있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관찰한다는 얘기는 몇 회성으로 절대 안 끝나요. 1회성으로 절대 안 끝나죠. 됐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을 봐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런 내용들을 써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표 3 있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표 3는 지금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페어플레이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페어플레이 또한 마찬가지겠네요. 몇 회성으로 평가 절대 못합니까? 얘? 1회성으로 평가 절대 못하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요거 중심의 평가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조금 문제가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혹시 동료 뭐 이거 쓰신 분 계세요? 주체의 다양화?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가.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네, 가. 평가 항목수를 적정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정해야 되는 이유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호도 측면에서. 정답! 정답! 네! 감사합니다. 왜요? 왜요? 실외도 개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많아지면 평가 횟수가 뭐하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는 무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항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놈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신뢰도 개수가 높아지는 건 마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무엇이 너무 적을 때 문항수가 너무 적거나 또는 평가 문항이 뭐 할 때 굉장히 적을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무한정 증가한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요? 무한정 많아지면 내가 평가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굉장히 많아지는 거와 일관성이 뭐 할 겁니까?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범위 내에서 문항수를 조정하세요 라는 얘기는
관계가 없거나 또는 중복되는 관찰된 내용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배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정하세요라는 얘기인 거죠.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이게 타당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평가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평가의 항목수를 조정합니다. 라고 제시를 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